출국을 못하는 신임 대사.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를 걸어놨던 공수처가 갑자기 어제 4시간 동안 짧은 조사를 하더니 오늘은 법무부가 나서서 도주가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거라고 강조하고 출국 금지를 풀어준 겁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최상병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 피의자 신분이란 사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의식한 듯 이 전 장관은 오늘 출국하려다 일정을 미룬 걸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지난 4일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나흘 만입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 금지가 연장되었고 당사자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란 점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 전 장관은 어제 공수처에 직접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 제기를 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당초 오늘 호주로 출국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출국 준비까지 마쳤던 이 전 장관이 당일 갑자기 대사 부임을 연기한 건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는 데 대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날 조사를 받은 게 출국 금지 해제를 위한 형식적 절차 아니냐는 비판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의 대사 부임 시기나 교체 여부와 관련해선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JTBC에 본인이 이미 조사를 받은 만큼 그와 관련해 합당하게 처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이 전 장관이 출국 시점을 다시 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호주 측의 반응과 관련해선 더 나온 이야기는 없는 걸로 한다며 아그레망을 철회한 전례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피 출국을 방치하고 주도한 거라며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전 장관이 맞붙는 인천 계양을이 박빙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지난달만 해도 2자릿수 격차를 보였는데 오늘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인천 계양을이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계양을 주민 45%가 이재명 대표, 41%가 원희룡 전 장관을 꼽았습니다. 오차 범위 안의 격차입니다. 지난달 20일 여론조사에선 이 대표가 44%, 원 전 장관은 34%로 이 대표가 10%포인트 앞섰습니다. 하지만 약 2주 반 만에 격차가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민주당 공천 파장으로 전반적인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 대표 지역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계양을은 지금까지 8번의 선거에서 2010년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 곳입니다. 소위 이겨야 본전인 곳에서 진다면 이 대표에겐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는 지역구 활동이 부족한 만큼 큰 인물론을 강조하며 민심을 얻겠다는 전략입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하는 일이 지역과 무관한 일은 아니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또 당대표로서 우리 지역을 챙기는 게 더 유익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금 시점의 여론조사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번 주말 일정은 모두 계양을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지난달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관광버스를 덮쳐 2명이 숨진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화물차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게 원인이었는데 이런 불량 화물차 단속 현장에 이승환 기자가 함께 나가봤습니다. 화물차들이 많이 오가는 항구 근처 요금소에서 화물차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단속 시작 20분도 안 돼 경찰관들이 차량 운송용 트레일러를 멈춰 세웁니다. 차량 번호판은 덜렁거리고 번호판 등은 켜지지 않습니다. 화물을 더 실으려 적재 공간은 마음대로 늘렸습니다. 변경은 안 했고 짐을 안 실었을 때는 이걸
용접 다 해놓으셨는데 올려보세요. 안 올라가겠구만. 곧이어 붙잡힌 트레일러. 화물 실은 공간엔 쇳덩이와 고인목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다. 충격이나 반동에 튕겨나가면 바로 흉기로 변합니다. 차량 아래쪽 타이어는 곳곳이 찢어졌고 무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닳았습니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생 타이어 안에 이렇게 해갖고 계속 다니시고. 암행 순찰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나가봤습니다.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는 화물차, 고정장치는 없고 적재함 칸막이도 뜯어냈습니다. 당장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싣고 다니는 건 안 되는 거 아시죠? 지난 4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에서 147건이 적발됐습니다. 도로 위에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서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운전자들께서 좀 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단속 때문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 만에 부인 손명순 여사가 어제 95세를 일기로 별세하면서 오늘 빈소에는 여야 정치인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최진기 기자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특히 고인의 조용한 내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고인과의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영원한 동반자로서 내조하시고 또 싸울 때는 같이 싸우시고 했던 대단한 분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님 오랫동안 민주화운동 하시면서 묵묵하게 그 곁을 지켜주셨던 민주화의 동지시였고 그 평생의 동반자이셨던 윤석열 대통령도 이관섭 비서실장 등 참모진을 보내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우로 모시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도 지시하셨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등 제3지대 인사들과 과거 상도동 출입 기자를 했던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아침에 상도동에 가면 사랑방에서 기자나 비서진 등 많은 사람들이 아침밥을 먹곤 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간간히 그 사랑방에 오셔서 반찬에 부실함은 없는지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지 하는 걸 살펴보시곤 했습니다. 고인의 손자이자 이번 총선 부산 서동구에서 경선 중인 국민의힘 김인규 예비후보도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조문객을 맞았고 상도동계 김무성 정병국 전 의원도 유가족들과 함께했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오는 11일 오전 연결식 뒤 시신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됩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부부 둘이 사는 가정집에 평소 5만 원 정도였던 전기요금이 갑자기 28만 원이 나왔다는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한국전력에 항의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와 3년 동안 수백만 원을 냈는데 알고 보니 전기선이 바뀐 탓에 옆집 전기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결혼 3년차 박모 씨 부부는 어느 날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2년 전 겨울 한 달에 5만 원 정도 나오던 요금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계량주기도 정상적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그만큼 사용했기 때문에 청구가 된 거다. 한국전력에 문의했지만 정상요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요금이 청구됐습니다. 많을 땐 평소 요금의 5배를 넘어섰습니다. 저희 집이 무슨 공장도 아니고 아내도 평일날에 일을 나가 있고 집에 거의 아무도 없어요. 28만 원이 어떻게... 한전에 문의하면 박 씨 부부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매년 올 때마다 에어컨에도 전기가 새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때 이렇게 계속 에어컨 차단기를 내리면 한여름엔 에어컨 없이 버티고 회사에서 그래도 에어컨 켜주니까 거기에서 그냥 있고 꼭 필요한 가전제품도 안 썼습니다. 전기밥솥도 뭐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밥하고 나면 다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냥 전기제품이라고는 안 쓰고 살았는데 지난 1월 또 27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한전에 다시 문의했습니다. 이 위치는 그냥 기호가 들어가는 위치예요. 선 자체. 전기선이 바뀌어 옆집 요금을 내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옆집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 3년 동안 전기요금 25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고객 설비가 꼬여 있는 부분은 고객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책임 없다던 한전, 취재가 시작되자 부당부가 된 요금을 돌려줬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